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1월 18일 일요일인데 짧게 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약 5조 원 정도의 분식회계의 혐의가 확정돼서 4조 5조 정도의 분식회계거든요. 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개미들이 왜 털리는지에 대해서 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보는 개미들의 망하는 투자 패턴, 개미들의 망하는 투자 패턴이에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의 의혹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건 꽤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바이오로직스를 털 때 개미들이 다 받아먹어서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가 4만 명이 투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살짝 오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발표된 날도 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오르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일까? 아니,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는데,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털고 있는데 왜 개미들은 굳이 그거를 받아먹어서 까딱하다가 상패가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상패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개미들은 기관과 외인들이 팔 때 주가가 떨어지면 삼성공학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 안 할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식회계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면 바이오로직스는 떡상한다 라는 막연한 판타지 소설을 개미들은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명한 건 총 분식회계 규모가 4조에서 5조예요. 4조에서 5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이재용이 지분이 많아요. 이재용. 제드래곤 형님이 지분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결국 제일모직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랑 합자로 만들었어요. 8대2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80%, 바이오젠이 한 20%.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이오젠이 적당한 가격에 주식을 50%에서 한 주 뺀 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합자회사를 만드는데, 얘네가 그 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관심법을 재무제표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6천억짜리였다가 그 다음 해에 1조 2천억이 됐다가 그 다음 해에 6조가 됩니다. 가치를 뻥튀기를 했는데, 그게 관심법으로 뻥튀기를 했다 라고 금감원은 본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예를 들면 주당 1,000원짜리 회사예요. 바이오 에피스는. 자, 바이오제는 그 1,000원짜리 주식을 2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50% 가까이 이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약 2만원 정도에 만약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거보다 더 올라도 콜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을 걸어서 합자 회사를 만들어요. 자, 이 회사가 지금은 1,000원짜리 회사인데 2만원보다 더 올라도 네 바이오제는 2만원 가격으로 50%의 마이너스 한 주, 그러니까 50%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옵션을 걸어줄게. 이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바이오 에피스에서 류마티스 약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수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뜹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신약 유통이 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한 호재죠. 그래서 자, 이제는 이 가치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 뻔하니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그걸 재무제표에 미리 선반영해버린 거예요. 자, 아무리 돌머리라도요, 재무제표는 관심법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재무제표는 일어난 일을 기입하는 거지 일어날 일을 기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쟁쟁한 회계법인과 모든 데들이 다 있는 삼성이 왜 관심법으로 재무제표에 선반영했다가 분식회계로 걸렸을까요? 그건 급했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데드라인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한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인데 왜 제일모직은 또 왜 나와? 삼성물산은 또 뭐야? 바이오에피스는 뭐야?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나쁜 새끼들이, 머리가 좋은 나쁜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해먹어요. 이런 식으로 해먹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시나리오는 있었을 겁니다. 바이오젠이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큰 회사인데 삼성에 비하면, 삼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삼성이랑 바이오젠, 삼성이 너 콜옵션 좀 행사해줘. 뒷거래 만약에 하면 바이오젠이 안 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이재용이 먹는다. 쿠션이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막 이래요. 결론은 삼성전자죠. 결론은 삼성전자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규모, 에피스라는 회사의 규모, 이런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이 얼마, 뭐 삼성물산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얘네들은 회사 만들 때 계열사들 동원해가지고 지분 투자 뻥뻥 해가지고 회사 만드는 게 쉬워요. 네. 자,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분식회계다 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렸죠.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 자, 문제는
개인 주주들이에요. 자, 저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할 때 개인 주주들 때문이라도 상폐시키면 안 된다, 이런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다 우와 뜨아 했는데, 자, 개미들은 결국은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돼도 상장 폐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개인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막상 거래 정지로 투자금이 묶이게 되자 투자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코인 때도 그랬고, 이번에 주가가 막 빠질 때도 그랬고,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때도 그랬고요. 답답하죠. 왜 항상 개미들은, 왜 항상 약자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맨날 털릴까? 이제 슬슬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밤에도 부동산 이야기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녹화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하고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털려요. 개미들은 털려요. 자, 삼성바이오 개인 주주 중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 소액주주는 78,640명보다 78,640명 전년 말보다 39,000명, 4만 명 가까이가 늘었어요.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1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급해요. 2016년에 상장을 하고요. 급하죠, 뭔가가. 2017년, 2016년에 상장을 했을 때 6천억의 가치의 회사였어요. 6천억의 가치. 네. 그리고 2017년에 1조 2천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천억이 1조 2천억으로 된 것도 분식회계 아니냐, 아니면은 뭐 1조 2천억에서 6조가 된 것만 분식회계 아니냐, 그래서 5조 규모냐 4조 규모냐 뭐 이런 얘기들이 분식회계입니다. 4조든 5조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냄새가 나는 구조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기 위해선. 뭐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이제 헛똑똑이 여러분들께서 막 투자를 했겠죠. 자, 개인 소액 주주의 보유 주식이 2016 말 334만 주에서 지난해 말 2017년도 말에 711만 주로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들의 보유 주식이 발행 주식의 10.74%, 개미들이 10%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수준이죠. 지난해 말 주가 37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보유 가치가 2조 6,374원. 자, 상장 직후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이듬해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특별 관리에 들어갔는데, 개인 투자자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자, 이게 포인트죠.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당시만 해도 바이오 열풍을 타고 한참 주가 힘을 받고 있는 데다 삼성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자,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재용이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를 선택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는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일 뿐이었다라는 게 이번 걸로 밝혀진 거죠.
이번 일로 밝혀진 거예요. 자, 삼성바이오 지금 주식 거래 삼성바이오 주가는 15만 1,000원부터 15만 원부터 출발해서 지난해 말 37만 원, 2017년 37만 원을 찍고 올해 4월 60만 원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 14일 33만 4,500원이 종가예요. 자, 그러면 부식회계를 해서 어떻게 가치를 끌어올렸지?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계장부에는 재무제표 회계장부에는 주석을 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었던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의 가치가 갑자기 4조가 뻥 올라간 거예요. 거의 5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주석을 보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어서 지배력을 잃어요? 지배력을 잃어서 돈을 벌었다.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자, 지배력을 잃었는데 돈을 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가 80%가 바이오로직스고 20%가 바이오젠 미국 회사였는데 얘네가 콜 옵션을 행사해서 50% 가까운 지분을 가지게 되면 지배력을 잃게 되는 거죠. 지배력을 잃게 되는 거죠. 거기에 1,000원짜리 주식을 약 2만원 예를 든 거예요. 2만원, 15,000원 이 금액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그때 마침 류마티스 약이 유럽에서 유통된다는 뉴스가 뜨면서 가치가 올라가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선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꼼꼼한 작전입니다. 자, 이 콜 옵션으로 계약을 한 것도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시나리오가 다 있었다. 시나리오가 다 있었다. 자,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 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한테 콜옵션을 걸고 합자를 하는데 80%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20%. 근데 얘네는 50%까지 정해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시세죠. 그래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뻥 올라가면 그거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네가 갖고 있는 주식 50%까지 우리한테 팔아, 이 가격에. 그러면 팔아야 되는 조건으로 합자회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가 된 거예요? 1,000원짜리 금액을 1,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면 10,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준 거라 치면 이 가치가 이제 2만원도 3만원도 넘어갔다. 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봤을 때 이제 이 금액이 훨씬 싸니까 옛날에는 주당 1,000원일 때는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네. 없죠. 1,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다시 살 이유가 없잖아. 근데 3만원, 4만원이 되면 10,000원에 3만원 이득이 되니까 그때 산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다. 나중에 행사를 하는데요. 그것도 금감원은 니네들끼리 짬짬이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아주 구린내가 나는 짓을 삼성이 해온 거예요. 자, 이런 일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봐야 되고,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상장 폐지 거의 99.9%다. 자, 우리나라 상장 폐지가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니까요.
자, 이제 개미들이 외부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20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연락이 왔고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 문제는 이 개미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수 있는데 신호를 그렇게 주는데도 이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예? 예, 이때 당시가 맞아요. 최순실 정유라 말 사주고 관리해주고 국민연금 만나고 박근혜하고 구린내가 풀풀 풍기는 짓을 할 때 같이 준비했었던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어떻게든 부풀려야 좋은 조건으로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먹는 그림을 만들어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때문에 에버랜드를 통해서 제일모직을 먹고 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을 먹어서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먹겠다라는 작전을 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세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런데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이분이 건강하셨으면 천천히 했을 텐데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네. 불이수를 엄청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관심법으로 등록 선반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 상식에선 그래요. 아니 재무제표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집어넣냐. 그리고 아마도 박근혜 정권에서 마무리를 다 짓고 싶었겠죠. 박근혜 정권 마무리 될 때 다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아니다. 또 마무리 따다다닥 지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이 삼성의 아주 추악한 비리, 이재용에게 삼성전자를 물려주고 싶은 이씨 집안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똥꼬쇼. 만약에 이게 검찰에서 유죄로 밝혀지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 땅땅땅,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자, 여러분, 이거 만약에요 땅땅땅 법원에서 분식회계 유죄 뜨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국민연금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요, 해외 투자자들 무슨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줄줄이 소송할 거고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 나는 손해봤다 줄줄이 소송할 거고요. 어떻게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되는 것뿐 아니라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는 시나리오가 날아가게 되죠.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분식회계로 결정이 나면요, 제일모직의 가치가 잘못 계산된 거고요, 삼성물산하고 합병했을 때 그 가치를 롤백 해야 돼. 롤백이 됩니까? 그럼 온갖 소송들이 다 들여먹었잖아요. 네. 자, 엘리엇이 삼성을 먹으려고 덤볐다가, 자, 엘리엇은요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삼성을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걔네들은 단기 차익만 보면 돼요. 네, 먹든 안 먹든. 그런 사모펀드들은 기업을 먹어서 경영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자, 물론 그런 사모펀드들이요, 회사를 장악하고 그 회사의 등골까지 빼먹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빠져나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됐죠. 외국한테 넘어가느니 약간 이런 정서가 그때 있었어요.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자, 이거를 기획 보도를 만약에 하면요, 자, 만약에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도 전부 다 그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진 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 지금 와서 이거를 찢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깨질 게 뻔하고요. 돈 안 들이고 삼성전자 먹으려고 그랬다가 나라 경제의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제드래곤이 삼성전자를 무리하게 먹으려고 온갖 불법, 탈법, 정유라 말 사주고 국민연금 손대고 박근혜 싸바싸바 하고, 삼성이 마비가 오지 않을까요? 이 온갖 투자자들의 소송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삼성이라는 전사가 달라붙어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심각한 범죄예요,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해도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자,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큰데 이 새끼들이 삼성전자를 이재용이라는 아들내미한테 세금 많이 안 내고 어거지로 떠먹이려고 하다가 이 지랄 난 거거든요. 이거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게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어쩌고 저쩌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만한 똥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준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정답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모든 거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삼성공화국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딱 걸린 거거든요. 지금 삼성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할 겁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재명, 김혜경의 해경공급 씨가 걸렸다, 이수혁 폭행 사건이 뭐 빡친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비하면 이런 사건들은 사건도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빅 오브 더 빅 뉴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재미가 없어. 이 새끼들이 복잡해서 재미가 없어요. 자,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이재용에게 떠먹이는 시나리오는요, 에버랜드 전환 사채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전환 사채 무슨 말인지 다들 몰라요. 나도 몰라. 전환 사채가 뭐야? 사채는 비싼 거 이자 내고 하는 사채 아니야? 사채로 전환하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자, 근데 에버랜드는 뭐야? 자연농원? 자연농원이 왜 삼성을 다 먹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의 냄새가 나지 않는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서부터가, 네, 여기서부터가 이재용에게 삼성을 물려주려고 하는 플랜인데요. 자, 이게 결국은 사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났지만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이 통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이재용이 다 넘어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재용의 욕심은 끝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먹지 못했다. 에버랜드를 다 먹고 지주회사로 에버랜드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마무리를 다 못 지었다. 이래서 그 계속해서 플랜이 가동된 거예요. 정유라 말 사주고 국민연금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국민연금 지지하게 해주고, 이게 다 긴 플랜입니다. 자, 그리고 SBS에서 최근에 끝까지 판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에버랜드 주변의 땅 거래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 전부 다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싸게 갖고 있다가 갑자기 비싸게 팔아요. 갑자기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 공시지가를 올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갑자기 빵 올라갑니다.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가치를 왜 올리냐?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다른 합병을 왜 하냐? 또 다른 회사를 합병하려고. 또 다른 회사 합병을 뭐 하냐? 결국 삼성전자를 먹기 위해서. 마지막이 삼성물산이었거든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시지가 손대는 건 아주 쉽죠. 눌러서 저평가를 만들어놔요. 공무원들한테 좀, 삼성이 공무원들 그냥 쭉 한 바퀴 돌면 공시지가 누르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 에버랜드 그 주변 땅 어차피 아무도 안 살 건데, 삼성이 쥐고 그 팔지도 않을 건데. 자, 그러다가 자, 공시지가 슬슬 현실을 합시다. 작업 칩시다. 그러면은 실사 와서 여기 에버랜드고 이러면은 땅값이 이거 너무 저평가돼 있네. 확 올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또 막 키워요. 재무제표상 가치를 막 키워. 아주 예전부터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그 돈 많은 집안에서 이유는 오로지 완벽하게 삼성전자를 먹기 위해서. 누가? 제 드래곤 형님이. 뿌띠거니 형님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명이 길지가 않으셔가지고 급해졌어.
장수하셨으면 천천히 작업을 했을 텐데요. 예. 장수하시고 정주영 회장처럼 건강하셨으면 천천히 사람들 모르게 조금씩 작업을 했을 텐데, 지금 마음 편히 눈도 못 감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삼성의 모든 삼성의료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죠? 삼전 주식을 50% 이상 소유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구멍가게들이나 50%나 그 삼성전자는 그 정도는 아니고, 50까지는 한 15% 20%만 갖고 있으면 초대박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무리해서 삼성물산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까지는 설계를 잘해서 좋은 조건으로 잘 먹었는데, 삼성물산은 만만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뻥튀기를 시켰어야 했어요. 그게 아니면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도 제드래곤 형님의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제드래곤 형님이 못 먹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성물산이 워낙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삼성물산보다 훨씬 좋은 회사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제일모직으로는 어려우니까 제일모직이 투자해놓은 회사들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분식회계를 통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하고, 그래서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이 먹어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먹게 되죠. 제드래곤 형님은 삼성물산을 먹게 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드래곤 형님이 먹은 건데 뽀록이 툭툭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출발한다. 재미있죠. 이게 죄질이 굉장히 나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전사가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전사가 동원이 돼서 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구멍가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가 될 거냐 지켜봐야 되는데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못하고 뭘 못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어쩌고 저쩌고 불만이 많아요. 왜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정권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지리 궁상 똑같냐? 불만이죠. 거기다가 언론에서 경제 위기라고 하니까 계속 그냥 물가는 오르고, 자,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다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해서 자 이러는 것 같지만, 경제정책은 한 방에 내지도 않고 지금 이런 것들 다 치워야 되거든요. 다 치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을 바로 잡을 수만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한 일 다 했어요. 삼성만 정상적인 회사로 만들어 놓아도.
여러분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리스크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을 해요. 나쁜 놈들도 똑같거든요. 나쁜 짓을 덮기 위한 나쁜 짓을 또 합니다. 불러가고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괴물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네. 다릅니다. 이것만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금감위는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될지 개미들은 또 물려서 아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라고 해도 기관과 외인들이 빠질 때 그걸 받아먹으면서 판타지 소설을 쓰다가 소송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 팟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